거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배포가 되어 있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울산 기자회견을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은 기적의 도시입니다. 시대의 요구를 가장 먼저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곳이 울산입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자동차, 조선, 중화학 같은 중추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생태가 중요해진 시대에는 죽음의 강 태화강을 생명의 강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국가정원 제2호로 지정받았습니다. 울산은 2002년 민주당 경선에서도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경선 전 지지율이 2%에 불과했습니다. 이인재 후보의 대세론이 선거를 압도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은 민주당 순회 경선 최초로 노무현 후보를 1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선택은 그 다음 광주로 이어져 노무현 돌풍을 일으키고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기적의 발판이 됐습니다. 오늘 저는 울산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런 기적을 만들어 주십사 간절히 부탁드리기 위해 울산에 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절박합니다. 어떤 인물이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이 되느냐에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습니다. 좌충우돌할 겨를이 없습니다. 국민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그런 변화에 국민이 안심하며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민심의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흠 없는 후보, 확장성을 가진 후보, 미래 비전을 갖춘 후보로 민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보가 저 이낙연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민주당 경선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감동 있는 경선, 활력 있는 경선,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경선이 되어야 합니다. 본선에서 기다리는 검증의 칼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을 난공불락의 후보라야 합니다. 불안하고 걱정되는 후보로는 안 됩니다. 안전하고 안심되는 후보로 본선에 임해야 합니다.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정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신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나라다운 나라, 그 두 개를 합치면 바로 저의 국가 비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됩니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에 임하겠다며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로 양극화를 해소하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정권을 재창출하겠습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일하는 정부, 정의로운 정치,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나라를 만드는데 저를 바치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이낙연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20년 전 노무현 기적을 만들었듯이 다시 한번 이낙연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저는 울산의 제2기적, 제3의 기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울산의 발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을 생태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수소경제 선도도시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첫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 그린 수소 생산 기반, 수소 모빌리티 등 세계 최고의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기간 산업을 고도화해 미래 첨단 산업으로 재도약시키겠습니다. 셋째, 국가산단을 혁신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하고 울산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최대 미래산업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넷째, 인간 게놈, 이산화탄소 자원화, 원전 해체 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미래 첨단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울산 도시철도 2호선 조기 착공과 4개 노선 트램 건설 등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여섯째, 울산 지역 맑은 물 확보 사업과 반구대 암각화 보존 종합계획을 지원하고 산재 전문 공공병원의 차질 없는 개원과 울산 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입니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 메가시티 논의가 잘 진전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제2의 경제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연고대 수준으로 상향하고 등록금을 2025년부터 폐지하겠습니다. 국립대 학과와 정원을 미래산업 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나노디그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신산업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향토기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은 10년 동안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할 경우 5년 동안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겠습니다. 부가세 지방 배분 비율을 현행 21%에서 2030년까지 35%로 상향하겠습니다. 아동과 노인 대상 복지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14조 원 규모까지 확대해 지역발전을 돕겠습니다. 셋째,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지원하는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차원의 광역경제생활권 육성지원단을 설치해 조례와 규약재정 등 재정 및 중앙정부 지원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비를 1,000억 원 이상, 재정 규모는 5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해 지역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울산 회견을 마치고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공영개발 등의 문제에 관한 제 입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공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해 민간업체가 이처럼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챙겼다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토지 독점규제 3법을 통해 불공정한 부동산 이익을 차단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토지 독점규제 3법은 이른바 토지 공개념 3법을 말합니다. 오늘은 토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이익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에 관한 제 원칙은 민간 토지는 현행과 같이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되 개발 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겠습니다. 공공토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개발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이 직접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원칙을 위한 방안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민간 토지 개발은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민간이 자유롭게 개발하되 개발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법이 제정된 이후 지속해서 부담률이 인하돼 왔지만 앞으로는 45 내지 50%까지 인상하고 그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무주택자, 서민, 청년의 주거 안정과 국가 균형 발전에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단기적으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 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수의계약과 개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거쳐 그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향후 공공토지 개발은 원칙적으로 대행사 등 그 어떤 형태로든 민간의 직접 참여를 금지하겠습니다. 서울공항 이전 부지 공공개발부터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것입니다. LH, 지자체 또는 지자체의 개발공사 등이 투자와 개발을 직접 책임지고 시행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민간 건설사는 공공부문 시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공공토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H 경영구조 계획을 지속 추진해 LH가 공영개발에 참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H는 사업에 따라 공영개발의 투자자 또는 시행사로 참여해 공적 영역의 역할 수행을 더욱 잘하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공개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제3의 기관 설립도 검토하겠습니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시 대장동 사업은 택지 조성 단계부터 민간이 상당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공공이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인 강제 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 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습니다.
개발이익 환수 강화를 포함한 토지 독점 규제 3법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저 이낙연은 부동산을 이용한 세습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 불평등을 반드시 해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와 계신 분들에게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방금 그 공영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아주 좋은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관련된지 아닌지 모르지만서도 이재명 경기지사께서는 수사는 가능하지만 특검은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기왕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가 훨씬 더 속도를 내서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당에 특검 또는 국정조사 여부로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게 되면 진상규명은 뒷전에 밀리고 정치 공방만 난무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더 강화하는 것, 속도를 내는 것이 더 좋겠다 하고 판단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 호남 경선 투표에 앞서서 의원님께서 내년 대선 1%가 좌우할 것이다 네. 라고 하시면서요 확장성 얘기를 했습니다. 부울경에서 의원님께서 상당히 확장성이 있을 것이다. 그쪽에서 많은 지지를 이끌어내겠다 하셨습니다. 네. 어떤 점에서 부울경에서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은 제가 20년을 끌었던 가덕신공항 건설을 결정지었고요. 그것을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부울경 시도민들께는 강렬한 인상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2년 7개월 13일을 성심을 다해서 일하는 것을 부울경 시도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하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울산 MBC의 이용주 기자라고 합니다. 회원님 메가시티 관련인데요. 최근에 이제 홍준표 전 의원님께서는 울산에 방문하셨을 때 메가시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무언가 행정적으로 규정이 되지 않은 단순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기자회견문에 앞서서 경남에서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메가시티에 대한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대표님의 지론 생각 좀 궁금합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시도별 발전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물론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시도별 발전 전략 탄만은 아닐 것입니다만 시도별로 분절된 발전 전략을 구사해서는 수도권 비대화를 견제할 만한 힘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비대화에 제동을 걸고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넣기 위해서는 그만한 경제 규모가 형성돼야 하는데 부울경이야말로 인구도 800만 명이 넘고 경제력도 수도권 다음으로는 가장 큰 곳이고 또 수도권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균형 발전 효과도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시도별 발전 전략을 뛰어넘는 초광역적 발전 전략, 구체적으로는 메가시티 전략이 가장 유용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그런 방식으로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질문이 없으므로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울산의 제2, 제3의 도약을 위해 이낙연 후보님과 이 자리에 오신 13분의 국회의원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